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의료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워드입니다. 저의 일상은 언제나 숫자와 데이터 속에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질병 패턴을 분석하고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제 직업이었죠. 그런 만큼 저는 언제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철저하게 계획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제 삶의 균형을 단번에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작업실에 앉아 의료 데이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던 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메리, 엄마의 오랜 친구이자 이웃이었습니다. 에밀리, 내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에 타고 있어. 전화기를 잡은 제 손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다고요? 저는 메리의 말을 한 번 더 확인하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메리,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왜 쓰러지셨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정원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 빨리 병원으로 와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는 늘 건강하셨고 매일 정원에서 꽃을 가꾸시며 활기차게 생활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 엄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작업하던 컴퓨터를 닫고 차에 올라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푸석푸석한 얼굴과 창백한 피부, 힘없이 다친 눈은 제가 아는 엄마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엄마,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눈을 뜨며 겨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괜찮아, 에밀리. 그저 잠깐 어지러웠던 것뿐이야. 엄마의 말을 들으며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급성 심장질환을 앓고 계셨고 심장 근육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곧바로 엄마를 위한 최선의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뉴질랜드의 최고 심장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 그는 엄마의 검사를 꼼꼼히 살핀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거리님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수술이 필요해 보이지만 성공 가능성이 20%를 넘지 않습니다. 연세와 현재의 신체 상태를 고려했을 때 약물 치료로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데이터로 가득 찬 제 머릿속에서도 20%라는 성공률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능성이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이상은 환자에게도 큰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엄마는 담담한 척했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 내가 너무 걱정할까봐 미안하구나. 나 그냥 약 먹으면서 지낼게. 엄마의 말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낼 순 없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인터넷과 논문을 뒤지며 대안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막막해지고 있을 때쯤 대학 시절의 룸메이트였던 윤소희가 떠올랐습니다. 소희는 영국에서 의학 석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뒤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저는 곧바로 소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희야, 큰일이 났어. 우리 엄마가 급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여기선 수술 가능성이 너무 낮대. 메시지를 보낸 지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소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에밀리,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저는 엄마의 상황을 설명하며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듣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에밀리, 혹시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아보는 건 어때? 한국은 심장 수술 기술이 세계적으로 유명해. 특히 로봇 수술 분야에서는 고령 환자들에게도 성공률이 높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심장 수술로 유명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소희야, 그게 정말이야? 한국 의료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 정말이야. 특히 내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심장 전문의가 계셔. 장 박사님이라고 로봇 수술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신 분이야. 소희의 말을 듣고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심장질환 치료 성공률이 세계 상위권에 속하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까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후기를 읽다 보니 한국 의료진이 환자를 세심히 돌본다는 이야기가 많이 보였고 이는 뉴질랜드와 영국의 의료 시스템과는 또 다른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수술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알아보니 정말 좋은 병원과 의료진이 있대요. 엄마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한국, 우리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득했습니다. 엄마, 우리에게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직접 알아보고 모든 걸 준비할게요. 엄마는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에밀리.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나도 한번 믿어볼게. 그날 밤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저는 마음속에 묘한 긴장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힘드셨죠?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니야, 에밀리. 여기까지 왔으니 해봐야지. 공항 내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모든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천천히 공항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크죠?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정말 대단하네. 입국 심사는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이 낯선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출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미나를 보자 저는 한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밝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는 엄마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는 미나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친절한 태도에 조금 안심하신 듯 했습니다. 미나라고 했지? 멀리까지 나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도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미나는 우리를 안내하며 한국에서의 치료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바로 병원에 도착하면 장 박사님을 만나뵐 수 있어요. 그분은 이 분야에서 정말 권위 있는 분이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나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공항에서 병원으로 가는 공항철도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고층 빌딩과 푸른 산이 어우러진 모습이었고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에밀리, 서울이 이렇게 발전한 도시일 줄은 몰랐어. 정말 대단하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병원 건물은 웅장하면서도 현대적이었고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으며 직원들은 친절하게 환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직원에게 제출했고 모든 접수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엄마는 로비 한쪽에 앉아 계셨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괜찮아, 에밀리. 여기가 참 편안해 보이네. 생각보다 훨씬 좋구나. 우리는 곧 장 박사를 만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장 박사는 중년의 온화한 인상을 지닌 분으로 첫인상에서부터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밀리님,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필요한 검사들을 진행하며 상태를 상세히 파악한 후 치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긴장하신 듯 했지만 장 박사의 차분한 태도에 점차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장 박사는 엄마의 병력과 현재 상태에 대해 꼼꼼히 질문하며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할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최신 로봇 수술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 환자분들에게 적합한 기술로 수술의 성공률과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엄마는 그의 설명을 들으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어머님의 상태를 고려해 볼 때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일 아침 수술 일정을 잡는 게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사는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CT 촬영, 심장 초음파, 그리고 정밀 혈액 검사가 차례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장 박사는 결과를 바탕으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의 상태는 쉽지 않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봇 수술 기법을 통해 손상된 심장 근육을 복원하고 출혈 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엄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여기까지 온 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잖아요. 엄마는 충분히 잘 해내실 거예요. 그리고 장 박사님도 엄마를 정말 잘 돌봐주실 거예요. 엄마는 제 말을 들으며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한번 믿어보자. 수술 당일 아침, 병실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셨습니다. 침대 옆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엄마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서 물을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장 박사님이 모든 걸 잘 해주실 거예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에밀리,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 나도 이 수술 잘 견뎌낼게.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옆에서 걸었습니다. 엄마의 손은 차가웠고 그 떨림은 긴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엄마, 물론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엄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늘 강하셨잖아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때 장 박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온화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술은 약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중간에 경과를 알려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장 박사님, 저를 잘 부탁드립니다. 수술실의 문이 천천히 닫히는 모습을 보며 제 심장은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나는 제 옆에서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괜찮아. 장 박사님 팀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들이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대기실의 의자에 앉아도 제 다리는 끊임없이 떨렸고 손은 계속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2시간이 지났을 때 간호사가 와서 첫 경과를 알려주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잠시 한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6시간이 되었을 무렵 복도 끝에서 장 박사가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고 저는 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사님,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장 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다만 수술 중 출혈이 예상보다 많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팀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싶어도 제 마음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다시 앉았지만 손가락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정말 괜찮아. 수술 중에 이런 상황은 가끔 있는 일이야. 장 박사님 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할 거야. 우리 믿어보자. 저는 미나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여전히 제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8시간이 넘어갔을 때 장 박사가 다시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출혈도 안정적으로 조치했으며 심장 근육 복원도 예상보다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회복 과정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미나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어머님이 정말 해내셨어.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저는 미나를 바라보며 간신히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미나, 장 박사님 덕분이야. 수술 후 엄마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엄마는 천천히 눈을 뜨며 저를 찾으셨습니다. 에밀리, 나 잘 된 거니?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천천히 회복하면 돼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엄마와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옳은 선택이었어. 엄마가 다시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수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회복실에서 처음 눈을 떴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는 힘겹게 눈을 뜨며 저를 찾으셨고 저는 곧바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수술 정말 잘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엄마는 약한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정말 고마워.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불안과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은 채 저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병실에 머무는 동안 의료진은 매일같이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며 철저히 관리해 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약속된 시간마다 병실을 방문해 혈압과 심장 박동을 체크하고 물리치료를 통해 몸의 순환을 돕는 운동을 도와주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제가 의료진을 쫓아다니며 질문하고 정보를 얻어야 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모든 것을 먼저 안내하고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담당 간호사였던 정 간호사는 엄마를 돌보는 데 있어 남다른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조금 더 걸어보실까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엄마는 처음엔 주저하셨지만 간호사의 격려에 따라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격스러웠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조금씩 더 나아지고 계세요. 엄마는 땀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에밀리, 내가 다시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될 줄 몰랐어. 정말 대단하구나. 이 병원. 미나는 병실로 자주 방문해 엄마와 저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나는 엄마를 위해 직접 준비한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고 병원 근처의 전통 찻집에서 산 작은 기념품을 건네주며 엄마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좋아하는 전통 차예요. 따뜻하게 드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엄마는 미나가 건넨 차를 손에 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미나야, 내가 우리를 이렇게 돌봐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에밀리가 정말 복받았구나.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에밀리가 제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퇴원하는 날, 장 박사와 의료진은 엄마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장 박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재활 운동과 약물 복용을 철저히 지키시면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엄마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장 박사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사님, 저희 엄마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저희는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퇴원 후 우리는 서울의 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공원은 초록빛으로 가득했고 엄마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옆에서 그녀의 걸음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참 예쁘죠? 이제 건강을 회복하셨으니 다음엔 여행하러 오자고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에밀리. 다음엔 정말 관광객으로 와야겠다. 한국은 참 따뜻한 나라구나. 이런 사람들과 이런 의료진이 있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미나도 우리와 함께하며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님, 다음번엔 제가 더 많은 곳을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은 볼 것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답니다. 엄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미나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에밀리랑 나 이 낯선 땅에서 이렇게 잘 지내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비행기 안에서 엄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구나.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다시 건강해질 수 없었을 거야.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어요. 뉴질랜드로 돌아온 뒤 엄마는 장 박사가 제시한 철저한 관리 지침을 따르며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점차 건강을 되찾아가셨고 다시 정원에 나가 꽃을 가꾸며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엄마가 한국에서 받은 치료 이야기에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대단해? 정말 그렇게 빨리 회복하셨다고? 엄마는 밝은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이지. 그곳 사람들은 나를 가족처럼 돌봐줬어.
내가 다시 건강해진 건 모두 그들 덕분이야.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단순히 엄마의 치료가 성공했다는 것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을 직접 경험하며 저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함과 세심함으로 환자를 돌보는 태도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의료적인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한국 의료진은 제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